반갑습니다. 네, 수학만세. 야, 수학만세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내용입니다. 네, 수학 강사 안정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혼자 오셨어요? 예. 조희재 선생님 무슨 안 나온대요? 아니면 어떻게 오늘 무슨 날이 있나요? 집에 일이 있으시다고? 집에 일이. 조희재 선생님 나와야 되는데 다음 방송에는 네, 같이 오실 겁니다. 오늘 한 컷만. 네, 괜찮습니다. 안정혁 선생님이 오늘 다 해야지. 다 얘기하고 다 해야지. 자, 우리 입시 방송에서 출연해 주셨죠? 네. 그때 그 신학기 그 수학 네, 간략히만 했었죠. 간략히만 하셨죠? 예. 자, 왜 간략히 했습니까? 왜 수학만세에서 디테일하게 이제 얘기하는 예, 맞습니다. 야, 나 고민돼요. 저기 안정혁 선생님. 어떤 이번 수능 2021 통합형 결과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과생들이 네. 문과 쪽으로 지원 많이 했잖아요. 교차 지원도 그렇죠. 하고 그다음에 또 문과였던 고3 학생이 재수하면서 이과로 또 전향해가지고 있고. 그러면 지금 신학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물론 고등수학 상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선택을 안 하겠지만 2학년도 수원 수투고 나중에 이제 미적이든 확률 통계든 기하든 이제 선택을 하는데 그래도 고1 때 그런 마음가짐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마음가짐이 조금 빠르게 선택을 미리 하고 전략적으로 보는 게 좋죠. 최소한 내가 디테일하게 내가 기계공학이다 아니면은 미디어다 컴퓨터 이게 그것까지 아니더라도 내가 최소한 나는 이과 쪽으로 갈 거다. 나는 문과 쪽으로 기회로 갈 거다라는 어떤 큰 그림은 좀 그려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선 미적을 볼 거라고 하면 올해 어디까지 공부를 빨리 해야 되는지, 확통을 볼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이 달라지니까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게 아니면 사실 늦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나중에 이제 고2 올라갈 때쯤 돼서 그때 이제 그냥 미적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이미 다른 학생들이 어느 정도 더 많이 봤던 상황인데 늦어질 수도 있는 거고, 맞죠? 어때요? 지금 고1 아이들 가르치잖아요. 예. 지금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수학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그런 그림까지 그리고 있나요? 예를 들어 나는 계열이다, 나는 미적할 거다, 난 할 거다, 문과 그러니까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니까 지금 고1 아이들이 된 거잖아요. 중학교에서 그쵸. 고1이 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그렇게 디테일하게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없는 아이도 있을 텐데 어떤가요? 언제나 그랬죠. 언제나? 대부분 학생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이 많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그 미래 장래에 대한 건 보통 아이들보다는 어머님들, 아버님들의 이제 장래 희망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건데, 일단 학생들은 요즘에는 이과 쪽, 즉 미적분 쪽을 많이 선택하려고 하는 경향은 있어요. 그런 분위기는 있죠. 네, 분위기는 확실히 많아졌습이 그죠? 네, 형이라든지 누나라든지 언니라든지 위에 이제 수능을 쳐보았던 이제 선배들이 하는 얘기가 많죠. 요즘에 그런 부분들에서도 시작됐고, 올해 이 결과들이 또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수학은 결국 미적분이었다라는 이제 결론으로 많이들 기사가 나고 있는데, 그런 결과에 따라서인지 대학을 잘 가려면 미적분을 해야 되나 보다라는 분위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얘네들이 고1이잖아요. 그러면은 고1이면은 25학년도가 되나? 25학년도가 되나? 네, 그렇죠. 25학년도. 네네. 그러면은 그 시점에는 또 뭔가 조치가 내려질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현 상황으로선 통합형으로 갔을 땐 확률 통계를 선택한 아이들이 굉장히 좀 불리한 어떤 점수를 받고 있는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맞아요. 지금 그죠? 학통이 조금 불리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나중에 계속해서 조희재 선생님하고 꼭 좀 심층 분석을 좀 들어가서 요거도 좀 전략을 좀 짜주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네네. 일단은 고1 학생들이 된 거잖아요. 네. 중학생에서 고1이 됐을 때 저는 굉장히 일단 평가 방식도 달라졌고 중학교 때 절대 평가에서 고등학교 때 상대 평가로 전환되면서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는 뭐 90점 대부분 아이들이 이게 받으면 A를 받고 90점 대부분 아이들이 받는데 처음 받아보는 점수들을 막 받고 그럴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상대평가니까 결국 문제 그 변별력을 주기 위한 문제들이 출제될 거 아닙니까? 네. 그 현장에서 가르치시는 우리 안정혁 선생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노하우라든지 이렇게 아이들을 저는 코칭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럼 뭐 좀 좋은 방법이 있나요? 일단 고1 학생들이랑 현재 이제 위에 뭐 형이나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고1 학생 위에 뭐 더 자녀가 있으신 학부모님들이 아닌 경우는 대부분 일단 당연히 본인 아이가 아니면 자기 본인이 1등급을 받을 거라 생각한 학생들은 참 많아요. 본인이 네, 중학교 때 뭐 잘 해왔고 했으니 90점 받았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중학생 애들 이제 시험이 끝나고 막 돌아보면서 학생들이 뭐 자랑하러 오는데 아니, 저 이번 시험에 2개밖에 안 틀렸어요. 전체에서 뭐 3개밖에 안 틀렸어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학교예요. 그 학교에는 2개, 3개 틀린 애가 이미 3명이 되고 4명이 돼 있는 상황인데 고등학교를 가면 그런 경우는 극소로 적어집니다. 그렇죠. 뭐 단적으로 얘기해서 6월 모의고사를 치면요, 수학이 1등급 커트라인이 보통 84점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70점대를 맞아도 2등급이 나옵니다. 그럼 3등급 커트라인 60점대까지 내려가요. 그럼 60점대를 받아도 우리 아이가 전체에서 전국을 말하는 거죠? 네, 전국에서 33% 안에 들어있는 되게 이제 좋은 재원인 거죠. 네, 근데 중학교 때 절대평가라는 이 평가 방식에서 네, 상대평가로 바뀌는 상황이 오니까 처음 결과, 즉 상대평가 등급을 받고 나면 되게 상심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학생들은 되게 좌절도 많이 해요. 내가 4등급이었다니. 근데 실제로 4등급은 우리나라의 제일 많은 등급대 중 하나예요. 4, 5등급이 제일 많은 등급대니까. 평균이죠? 그렇죠. 되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냥 일반적인 학생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위에 있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못 받아들이고 공부하는 걸 놓아버린 학생들도 참 많고요. 그거에 되게 화가 나시는 학부모님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등급을 처음 받았더라도 어떻게 이제 내가 만들어 나가냐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처음 그걸 받아들이는 게 가장 우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확실한 등급이 나오기 전까지는 열심히 준비를 하고 그 등급이 나온 상태에서 이제 최종적인 전략, 더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등급을 받기 위한 전략적으로 가는 방향 설정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험을 쳐보고 깊이 있는 상담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등급은 중간고사고 기말고사 합산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죠? 그러니까 중간고사 한 번 갖고는 안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기말까지는 쳐야 됩니다. 그래서 1학기가 딱 끝났을 때 이제 거기에 나온 등급을 딱 보는데 저는 뭐 항상 매년 그 애들 컨설팅하면 고3 애들 컨설팅하면은 1, 2, 3학년 내신을 계속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1학년 때 성적이 1등급이었는데 학년이 갈수록 내려가는 학생들도 있고 1학년 때 4등급이었는데 학년이 올라가는 등급이 맞아요. 올라가는 아이들도 많이 봤어요. 맞아요. 그래서 다양한 아이들의 등급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사실상 아까 안정혁 선생님이 말씀했던 4등급이라는 등급이 평균적인 등급, 가장 많은 등급을 받고 있는 아이들인데 학생 본인 또한 내가 4등급이면 되게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네, 지레짐작해갖고 그냥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학부모님들이에요. 학부모님들 4등급 하면 우리 아이가 4등급이라면 되게 못하는 아이로 이렇게 취급하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준수한 아이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공부를 이 학생은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결국 아까 그 우리 입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수학은 학습량이 성적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4등급을 받았다는 건 4등급만큼 공부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원장님? 네. 아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학습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뭐 말씀도 해주셨고, 그래서 좀 더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학습량을 늘리고 어떤 식으로 애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갈 수 있는지, 현장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좀 아이들을 많이 지도해 보셨으니까 그런 어떤 그런 노하우라든지
그런 방법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시험을 치기 전에 본인의 뭐 위치 정도를 알 수 있는 가장 가벼운 방법은요. 본인 학교 교과서를 학교 진도 따라서 나갈 때 네. 빠르게 풀어보는 거거든요. 교과서를요? 네, 막힘없이 풀리면요. 한 3등급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과서를 막힘없이 풀면. 4등급 학생들은 교과서를 풀 때 막힘이 생겨요. 생각보다 교과서에 있는 연습 문제들이 쉬운 문제만 나열돼 있지 않아요. 이 교과서가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저명한 교수님들께서 네, 이 많은 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교과서는 개념적으로 되게 중요한 문제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개념적으로 가장 사고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라 보시면 되는데 교과서에 있는 이 글들까지 다 읽어보는 게 가장 베스트죠. 네, 거기 적혀있는 이 내용들, 개념이 이렇게 적혀있고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구나. 사실은 그걸 안 하기 때문에 학원 다니는 거잖아요. 학원에서 교과서적 개념과 이런 거 설명을 해주는 거고. 근데 교과서를 다 풀어본 학생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학교에 숙제로 내주긴 하죠. 그런데 그걸 제대로 풀어보고 빠삭하게 해본 학생들이 많지 않은데 이거 꼭 해보라. 교과서는 전체적으로 꼭꼭 씹어먹고 이걸 소화를 확실하게 하라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학교에서 나간 진도와 따라서 교보제를 쓰는 학교도 있고요. 프린트 말씀하시는 네, 프린트 또는 뭐 부교재. 부교재? 네, 선생님이 만든? 네, 선생님이 만든 부교재 또는 아예 외부 교재를 사용하시는 학교도 있어요. 그 교재들 나가는 것도 당연히 같이 나가야 되는데 학생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본인 이 문제집 풀었어. 그럼 저는 이 문제집 이제 또 풀었으니까 다시 풀고 싶지 않아. 다른 문제집 풀래요. 더 심화된 걸 풀래요. 라고 하는데 대부분이요. 이걸 안 풀고 넘어가서 등급이나 이 실력이 빨리 안 오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학생들은 잘한 학생들은 이거를 완전히 끝을 내고 난 다음에 다음 문제집 더 심화된 걸 넘어가는데 자기는 이미 한 바퀴를 돌렸다 생각하고 채점해보고 틀린 거 이렇게 있는 거 안다 라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넘어가서 새로운 문제집 푼다 해도 틀렸던 거 똑같이 틀려요. 한 문제집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끝을 낼 때까지 반복이에요. 반복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 모래성은 무너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복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 이 반복할 때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겨울 방학이 있었죠. 이 겨울 방학 시기는 당연하게 수학상을 많이 봤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 많이 보면서 본인이 풀었던 문제집이나 본인이 했던 여러 가지 이제 교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들을 다시금 같이 학교 진도에 맞춰서 오답 노트를 해 나가면서 자기 걸로 만드는 소화 과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완벽하게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유형에 대해서 이거를 확실하게 짚고 완벽히 머릿속에 넣어놓고 내신 시험을 준비하러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정도가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내신 시험, 즉 한 달 전쯤이라고 할까요? 한 달 전쯤부터는 많은 문제집 풀어보는 거죠. 그런 준비가 된 상태에서 문제집을 풀어야 속도도 올라가고 그 올라간 속도 안에서 내가 문제를 많이 풀면서 최대한 많이 준비를 하고 시험 치러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알기로는 안재경 선생님 교육과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학 교육과를 전공하시면서 학생들에 대한 어떤 그런 학습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도 공부 꽤 하셨을 거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안재경 선생님 그 수업을 듣는 아이들은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선생님들도 다 훌륭한 선생님, 좋은 선생님도 있지만 이렇게 또 이렇게 딱 수학에 대한 어떤 철학과 이런 가르치는 교수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고, 자 그런 이제 학습법이 있지만 그 다음에 아까 그 언급해주신 모의고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왜냐면 고등학교는 수도권에 존재하는 고등학교가 있고 비수도권에 존재하는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런데 수도권에서도 뭐 서울, 강남, 대치, 분당 이런 쪽에 있는 고등학교의 내신 수학 1등급하고 그렇죠.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 수학 내신 1등 일반 내신 1등급은 다르잖아요, 솔직히. 그죠? 네. 그래서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내가 내신을 1등급 수학이 1등급이 나왔다 하더라도 나는 수학을 되게 잘한다. 그러니까 학교 내신만 가지고
그건 또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좀 봅니다. 왜? 결국 나중에 아이들은 수능을 볼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에 있는 아이들끼리 평가하는 거 결국 200명에서 250명 사이거든요. 근데 이 평가된 등급을 가지고 내가 수학을 잘한다 못한다를 입시에 적용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3월은 좀 무리가 따르고 6월하고 11월에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그죠. 그래서 전국 단위의 내가 수학의 그 위치, 우리는 보면은 표준 점수하고 100분위가 항상 나오잖아요. 맞아요. 100분위를 보면 그게 퍼센트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나오니까 그런 부분이 알 수 있는데, 그러면은 6월 모의고사를 대비해서 그걸 또 대비를 해야 되나요? 일단 6월 모의고사는 어느 정도 교과 영역 다 나오는 거잖아요. 범위가 좁죠. 네. 이차함수 정도 범위인데 네. 그냥 이제 한 수학상에서의 절반 정도 범위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 학교 내신 시험 문제 중간고사까지 범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내신 준비를 하면서 어느 정도 기반은 마련이 돼 있고 미리 작년, 재작년 그리고 3년 정도의 모의고사 부분 범위를 보면 되는데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볼 수 있는 미리 한번 볼 수 있는 모의고사 범위 부분이 조금 작긴 해요. 그래도 미리 보고 시험을 한번 치는 게 좋긴 하죠. 왜냐하면 그렇죠. 시험지 자체 양식이 워낙 달라가지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입시적인 차원에서요. 네네. 입시적인 차원에서 예전에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내신, 고등학교에 받은 내신이 대학에 반영될 때 비율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보통이 고1에 20, 네. 그 다음에 고2 40, 고3 40. 그런데 고3 내신이 제일 중요하다. 왜? 고3은 한 학기만 들어가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고1 때 상대평가, 고2 때 상대평가, 고3은 절대평가, 일부 상대평가는 몇 과목, 한 3과목 정도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아무래도 나머지 고3의 지금 현재 평가 방식은 절대평가라고 봐야 돼요. 고3 맞아요. 때 배우는 내신 시험은요. 그러면 고1 때 상대평가, 고2 때 상대평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개의 학년의 내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네네. 50대 50이라고 거의 볼 수 있으니까 네, 대략 그렇죠. 고1 내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과 전형도 그렇고 당연히 교과 전형은 내신이 중요한 거고 학생부 종합도 이제 비교과라든지 자소서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반영 안 하고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학생도 기본은 이제 내신 성적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고1 때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네, 맞아요.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일단 시험을 치기 전까지 저희는 내신 대비에 신경 쓰는 게 맞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있어요. 내신보다 뭐 수능 쪽으로 좀 더 준비를 해야겠다 해서 전향하는 게 나쁜 방향은 아니에요. 지금 네. 학생들의 대입 제도에서는요. 네. 수능은 늘어나고 있고 오히려 수능으로 더 갈 수 있는 대학의 폭이 더 넓을 기회가 있을 학생 이제 입시 과정이라서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너무 내신 집착하진 말라. 네, 너무 집착하게 돼서 이게 2등급이 나왔다, 3등급이 나와서 뭐 대학을 가니 못 가니를 말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고1 내신 중요하지만 1학년 1학기 내신이 뭐 4등급 나와도 2학기에 1등급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되게 엎치락 뒤치락 많이 하거든요. 이 내신 고등 내신이요. 완벽하게 전교 1등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그런 학생 한 명, 두 명 정도 이외에는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1등 내신 평균 평점이 1등급대로 들어오는 거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의 내신이 이 모든 대입을 망치지 않는다. 대신 중요한 거는 맞습니다. 고1, 2 내신, 고1, 고2 내신요. 그럼요. 너무 내신 집착하지는 마시고요. 네, 아주 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집착은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돼요. 네, 그렇죠. 최선 다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일단 중요한 건 결론적으로 중요하니까. 네. 물론 또 그 말씀드리면 1학기 내신이 뭐 안 좋게 나왔다더라도 2학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또 해서 또 등급을 올릴 수 있으니까. 그죠? 그렇죠. 뭐 시작부터
내신 시험 첫 단추를 되게 잘 끼워 넣고 1등급으로 깔끔하게 시작을 하면 상대적으로 뒤쪽 부분에 들여야 될 힘은 적어서요. 좋죠. 마음도 상대적으로 편안하고. 그래도 그 1등급이 4등급이 되는 것도 참 많아요. 항상 긴장의 끝 놓지 말고 중요한 끝까지 가는 거죠. 네. 포기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어떤 그런 수학 1등급을 만드는 꿀팁을 좀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조희 선생님하고 저희가 예고드렸던 미적분과 이제 그 이과의 학생들의 문과 침공, 뭐 EBS도 침공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댓글 다는 분이 있더라고 침공이라고 했다고. 그렇죠. 일단은 교차 지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문과생들이 수학을 확률 통계에서 미적분으로 바꾸는 선택하려는 학생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또 오늘도 이렇게 운전하고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조희 선생님하고 좋은 자료 만들어서 또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네.